판문점이나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남북미 안보협의체 안보대화의 어떤 연락사무소를 만들겠다. 이거 뭐 이런 원대한 꿈을 지금 내세운 게 있고, 첫 번째가 북한 비핵화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의 정상화. 그래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통일 준비 이런 거 조금 좀 뒤로 밀린 거였잖아요. 그렇죠? 통일보다는 뭐 평화 이런 쪽이었는데, 그런데 이 통일 문제 남북 관계 관련해서 주목되는 게 상호주의와 실사구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상호주의 뭔지 아세요? 네. 뭐 서로 존중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존중하고 이런 거라기보단 상호주의라는 건 사실 주고받기라는 개념이 더 많아요. 우리가 북한한테 뭘 줬으면 북한도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이게 그 90년대 말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 겪을 때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하고 해가지고 그때 식량난이 심했으니까 옥수수 5만 톤을 얻어가는 그 협상을 하려고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좀 상호주의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정세현 당시 통일부 차관이 상호주의란 말을 이제 처음 꺼낸 거예요. 뭐 지금은 많이 이분이 이제 햇볕론자 뭐 이렇게 유화론자 이렇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좀 이제 보수적인 이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북한 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쌀 같은 거 어려워서 갖다 주고 뭐 떡 먹을 거 갖다 주면 계란이라도 한두 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 깔린 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이나 이런 걸 주면 코로나 백신이나 뭐 이런 거 주면 북한은 뭐 물건으로 줄 거는 없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할 수 있는 납북자 송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인도주의적인 걸로 이렇게 좀 응해라. 이게 이제 상호주의예요. 그냥 먹기만 하지 말고. 그게 있고 실사구시라는 거는 뭐 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만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요 두 가지가 이제 돼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탈북민 분들께서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거. 탈북민 지원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제 다시 탈북민들을 좀 존중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왔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 이래서 특히 이제 탈북민들이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그 초기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아마 지금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탈북민 들어오는 숫자가 좀 줄었지만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들어오시게 소수라도 들어오게 되면 초기 정착금이나 이런 걸 아마 현실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좀 빠듯하죠, 그죠? 그 돈 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안전 지원. 이 탈북민 분들이 이제 안전이나 이런 거에서 좀 방치될 수 있는 거,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우리 그 아사하고 이랬던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인권 문제 북한에 이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와는 뭐 결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괄적이고 뭔가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이것저것 면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 뭐 쉽게 말하면 윤석열식, 윤석열 정부식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대북 접근법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겠다 이런 게 분명히 느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일단은 뭐 앞으로 지켜보고 취임식도 끝나고 뭐 하면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지. 그렇죠. 뭐 첫 단추를 어떤 식으로 끼울지. 뭐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환경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 부분 북한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진짜 이 카드를 먼저 빼낼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그죠. 개인적으로도.
하여튼 뭐 영산의 기운을 받고 앞으로 뭔가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보면 우리 북한 이야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이 김정은 형님이 지금 요즘 보면은 또 4.25 행사를 또 크게 했어요. 네. 예, 4.15도 그렇고. 네. 예, 뭐 이게 원수복도 입고 나오고 여전히 이렇게 뭔가 김일성 코스프레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외향적으로 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대북 제재 부분이라든가 경제난이라든가 또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벌써 2년 넘게 북한이 이렇게 뭐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압박감을 받고 있고 뭐 김정은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또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낙이라도 없으면 김정은 입장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뭐 핵실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엄중하게 봐야 되지만 또 4.25 그 열병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김정은이 어떤 이렇게 표출하고 행태. 있는 그런 코스프레죠. 예, 어떤 예, 이렇게 예, 예. 뭐 복장이나 뭐 이런 기타 장치물로 좀 연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의미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특이한 게 보면은 뭐 이게 선대들도 뭐 약간 그 시기에는 뭐 특이했다고 보지만은 이게 저는 이게 제가 주목을 한 거는 네. 우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죽 코트를 입고 나오질 않나. 또 이것도 이번에 원수복도 있고 헤어스타일도 수시로 바뀌고 그다음에 또 가장 특징적인 게 백마 타고 자꾸 돌아다녀요. 예, 그것도 아주 상징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역시 그걸 억지를 못하는 건지 어찌 보면은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약한데도 강한 척 해 보이고 싶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38살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 MZ 세대 그쵸, 이런 84년생. 그거고 김여정이 지금 이제 3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라든가 김정은 또 이설주 거기에 뭐 현송월이니 뭐니 이렇게 그렇죠. 또 주변에 선전선동부에 또 그 전략가들이 있을 거고 이 친구들이 이제 결국 김정은을 어떻게 이미지를 연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네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들의 연령대라든가 그 우리로 말하면 뭐 신세대 아닙니까? 예, 40이 아직 안 된 신세대. 그러다 보니까 그 미사일 발사 때 만들었던 그 영상. 네. 아주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신박한 영상이죠. 맞아요. 다이내믹하고 마치 우리 무슨 상업 광고 같은 데서 연출하는. 이번에도 보면은 야간 열병식을 선택해 가지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외에도 북한 체제가 이렇게 좀 이전과 다른 형태로 김정은의 리더십에 의해서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희만 이런 영상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자꾸 과시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안쓰러운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왜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행사가 열릴 때마다 뭐 그네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계속 고생을 하잖아요. 네. 뭐 평양이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다 또 뭐 건설판까지 벌려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요. 뭐 실질적으로 평양시 몇만 세대를 건설해봤자 뭐 주민들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